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장기적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미국 정부가 매년 20만 개씩 5년 동안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며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보유하며 비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통해 국가 부채의 감소. 두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활용. 세 번째, 블록체인 기술 선도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비트코인을 구매함으로써 국가 정부의 부채를 감소시키려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국가 부채의 경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정치적,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부분은 미리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은 2008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4년 현재 약 34조 달러로 한화 약 4경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GDP 대비 약 123% 정도의 수준이며 부채의 규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채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의회 예산처는 미국의 부채이자 비용이 약 8,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인 8,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2배에 가까운 비용을 해마다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 규모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 아직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발족시키고 그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하여 약 2조 달러, 한화 약 2,800조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킨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2008 금융위기와 2020 코로나 팬데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곧 법정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이 그 기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과 더불어 지정학적 요소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감소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고질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축통화와 무역 적자가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축통화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중요한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달러가 세계 경제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 대가로 달러를 해외로 지급해서
달러를 전 세계에 유통시켜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장기간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면 달러는 미국 내에 머물러 다른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적자를 통해 달러를 전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계속 적자만 낸다면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 무역 적자를 통해 달러를 공급하고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보유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미국은 이를 통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메우며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이 가장 많은 미 국채를 사줘야 하는데 2010년대 초반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 미 국채 보유액이 1.3조 달러에서 2024년 기준 약 9,400억 달러까지 미국채 보유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술 더 떠 중국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패권국가 지위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넘보기 위해 1대1로라는 사업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는 사우디와 석유 거래 시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눈엣 가시 수준이 아닌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도대체 미국 부채와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 또한 중국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신시아루미스 상원의원의 방식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시아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금을 이용해 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에서 언급된 단순히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가 아니라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연준은 금을 온스당 42.22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철폐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73년도의 평가 기준으로 현재 시장가인 온스당 2,400달러로 재평가한다면 금 자산의 장부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자는 것이 신시아루미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실제로 금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차익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쇄됩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금의 가치를 비트코인으로 일정 부분 리밸런싱함으로 인해 대중이나 기관, 타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각되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중국 정부가 엄청난 양의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달러 의존도 감소 및 미국 제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된다면 금 가격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금의 신뢰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금을 매입하고 있는 중국에게 그야말로 미국이 빅엿을 날려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패권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계책인 셈이죠. 그리고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크립토 자산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재차 이야기한 바 있으며 최근 이루어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재무장관 지명자 스캇 베센트의 회동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법안 통과가 점점 더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와 마인드셋 이야기,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